지능, 가난은 단지 통장 잔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난은 지능을 갉아먹습니다. 하버드대 경제학과 연구팀은 실험 참여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자동차의 한 부품이 고장났습니다. 수리비는 40만 원입니다. 자동차를 수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별 문제 없기를 바라며 그냥 타시겠습니까? 그런 다음 곧바로 IQ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진은 참여자들의 소득 수준을 기반으로 부자와 빈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부자와 빈자 모두 비슷한 IQ 점수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수리비를 조금 바꿔서 질문했습니다. 당신 자동차의 한 부품이 고장났습니다. 수리비는 400만 원이나 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IQ 검사 결과 부자들의 점수는 그대로였지만 빈자들의 점수는 약 13점 이상 하락했습니다. IQ 점수 13점은 지능이 평균으로 분류되는 사람이 경계선으로 바뀔 수 있는 수치입니다. 실제로 현실에서 돈 문제가 발생한 것도 아닌데 돈 걱정을 하는 것만으로도 지능에 심각한 타격을 입어버리는 거죠.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로 사회 구조나 불평등한 기회가 있음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난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가난 그 자체가 지능에 타격을 줘버립니다. 부자는 돈 걱정 없이 본인의 지능을 온전히 쓸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본래의 지능조차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난은 더 깊어지고 벗어나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제력, 가난에서 벗어나는데 지능만큼 중요한 게 자기 절제력입니다. 그런데 돈 걱정은 이 자제력까지 무너뜨려 버립니다. 하버드대학 경제학과 연구팀은 앞서 했던 테스트와 동일한 실험을 부자와 빈자 그룹에게 다시 진행했는데 이번에는 IQ가 아닌 자제력을 측정해봤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하게 경제적으로 난감한 질문을 받은 후에 부자는 자제력에 별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빈자 그룹은 자제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현실에서 돈 문제가 발생한 것도 아닌데 돈 걱정을 하는 것만으로도 지능과 자제력 모두 다 타격을 입어버리는 거죠. 터널링, 컴퓨터로 게임도 하고 웹서핑도 하고 다운로드도 하면 점점 컴퓨터 속도가 느려집니다. 결핍도 인간의 정신에 비슷한 영향을 미칩니다. 무언가 결핍된 사람은 자신이 결핍된 것에 대해 뇌의 일정 부분을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할애해버립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끊임없이 돈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변 다른 것들의 뇌의 용량을 충분히 할애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자신이 결핍을 느끼고 있는 것에만 집중하고 주변의 것들은 보이지 않게 되는 터널링 상태에 빠집니다. 앞서 본 두 실험은 돈의 결핍을 느낀 사람들이 터널링 상태에 빠지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결핍. 2차 대전 당시 미국은 오랜 기간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간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영양을 공급해야 그들이 건강해지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미네소타 대학 연구팀은 36명의 실험 참여자들을 극한으로 굶기는 실험을 했습니다. 연구팀은 참여자들의 신체가 영구적으로 손상되기 직전까지 그들을 굶겼습니다. 참여자들은 엉덩이 살이 완전히 빠져서 통증 때문에 앉지도 못할 정도로 마르고 쇠약해졌습니다. 그런데 참여자들의 신체만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굶주림은 그들의 정신까지도 바꿔버렸습니다. 실험 종료 후에도 참여자들은 메뉴판이나 요리책에 집착하게 되었고 식료품의 가격을 비교하면서 하루에 몇 시간씩 보내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몇몇은 식당 주인이 되겠다고 결심을 하는 등 진로 계획마저 바꾸기도 했습니다. 실험 참여자들의 인생에서 음식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무언가에 결핍된 경험이 정신을 얼마나 사로잡아버릴 수 있는지 결핍의 강력함을 보여주는 실험 결과였습니다. 돈. 한 실험에서 아이들에게 50센트짜리 동전을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난한 집 아이들이 동전을 훨씬 크게 그리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음식에 사로잡히듯 돈이 아이들의 주의력을 잡아먹은 겁니다.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돈이 부족하다고 강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돈에 과하게 집중하는 결핍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나 돈에 너무나 집중해버린 나머지 오히려 돈을 벌기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을 못하게 됩니다. 터널링에 빠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축을 하거나 투자 공부를 하거나 보험에 가입하는 등 장기적인 금융 계획을 세우지 못합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건 상당한 정신적 여유와 자제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돈 걱정으로 뇌의 용량을 상당 부분 할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수행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계획을 세운다 해도 자기 절제력을 바탕으로 계획을 지켜나가는 건 더 어려운 일입니다. 능력 상실, 결핍으로 인한 터널링 상태는 일상에서도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 실험에서 외로운 사람들을 모아 녹음기에 대고 본인 이야기를 재밌게 해보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녹음을 누군가가 듣고 재미를 평가할 거라고 알려줬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평가자들은 외로운 사람들이 녹음한 말을 듣고는 전혀 재미가 없고 감동도 없고 지루하다는 평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외로운 사람들에게 본인 이야기를 재밌게 하되 누군가가 그걸 듣고 평가할 거라고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평가자들은 외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재밌다고 평가했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은 자신에게 결핍된 인간관계에 과하게 집중하기 때문에 오히려 남의 평가를 과하게 의식해버립니다. 그래서 원래 재미있는 사람도 재미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기 스타일이 아닌 이성 앞에서는 말을 재미있고 센스 있게 잘하다가도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말문이 막히고 횡설수설하는 경험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사실 때문에 터널링 상태에 빠져 자신의 본래 능력과 매력을 상실해버리는 거죠. 결국 우리는 능력을 가장 강하게 발휘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오히려 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집중의 역설. 사실 대부분의 일은 너무 집중하면 오히려 잘 안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주의력과 성적 사이의 관계를 분석했는데 그 그래프는 거꾸로 뒤집힌 U자 모양이었습니다. 주의력이 너무 낮으면 성적도 낮고 또 너무 높아도 성적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에 집중하지 않으면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라는 인상을 줍니다. 반대로 과하게 집중해버리면 이 사람 좀 부담스럽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가난이든 외로움이든 결핍에 빠진 사람은 자신의 욕구에 덜 집중할 때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핍은 이를 너무나 쉽게 방해해버립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라는 문장을 들으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거부할 수 없이 코끼리가 머릿속에 떠올라 버립니다. 결핍이라는 건 이렇게나 강력합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가, 외로움에서 벗어나기가 굳은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결국 아무리 급해도 잠깐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는 태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중요하고 간절히 원하는 일일수록 약간의 느슨함이 필요합니다. 휴식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뇌의 용량을 회복시키는 필수 작업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책 결핍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책은 원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결핍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왜 가난에서 벗어나기가 이토록 어려운지, 사회 차원의 문제부터 왜 나만 돈이 없고 시간도 없고 관계도 힘든지 개인 심리의 문제까지, 이 책은 문제의 원인이 결핍임을 정확히 인식하게 해줍니다. 이 책은 사회의 여러 문제를 경제학과 심리학 두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경제학과 심리학을 결합한 행동경제학은 요즘 경제학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행동경제학의 핵심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책 결핍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추천드리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